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느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운이 좋은 사람이란 어느 한 가지를 계기로 일이 점점 박자를 타듯 전부 잘 풀리는 사람을 말하고요. 반대로 운이 없는 사람이란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했다 생각하자마자 예상 외의 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전부 엉망이 되는 걸 말하는데요. 억울하긴 하지만 그건 절대 본인 탓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아주 가끔은 운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될 때가 있죠. 그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뭐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운이 나빴어 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만 했으면, 그때 그렇게 할 걸. 아무리 자책을 해봐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무조건 다 내 탓만은 아닐 겁니다. 6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조르지오 모르더의 데자부였습니다. 시아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조르지오 모르더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사람은 그 70년대 데뷔를 한 사람인데 한 7, 80년대? 8, 90년대? 80년대 그 댄서블한 음악,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자음악들의 가장 큰 기반을 다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댄서블한 음악 역사상에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오늘 또 푸른밤에서 첫 곡으로 소개를 해드리네요. 시아라는 요즘에 상당히 핫한 싱어송라이터죠. 그녀의 목소리로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작곡과 뭐 프로듀싱이나 그런 건 조르지오 모르더가 했고요. 목소리만 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0026님, 그때 그렇게 할 걸. 이 말 요즘 자주 쓰는 말인데 무조건 내 탓만은 아니라니 좀 위로가 되네요. 몇 년 뒤에 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근데 어찌 보면 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내일이나 모레나 있을 일들에 대해 가까이 보면 내일이나 모레, 멀리 보면 뭐 몇 달 뒤, 한 달 뒤, 1년 뒤, 뭐 그 정도의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복잡하긴 하지만 후회나 뭐 그런 걸로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김세희님, 뒤늦게 푸른밤 들으러 왔네요.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야식 먹고 있습니다. 야식 먹으면서 좋아하는 푸른밤까지 들으니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드시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급하게 당일로 아침에 갔다가 얼마 전에 지금 방송국으로 왔거든요. 일본 갔다 왔어요. 다녀오면서 초콜릿 들어간 과자들 이것저것 사왔는데 음악 나가는 동안 계속 먹을 겁니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인데요. 근데 옥상달빛 누님들이 글로벌하게 또 미국으로 공연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푸른밤도 발맞추어 글로벌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젠 전문 방송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줄리안 씨, 그리고 잠 못 드는 이유의 김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하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란과 소네플이 함께하는 Here I Am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영화를 주제로 음악과 토크가 함께하는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는 한전 아트센터입니다. 그리고 박보영, 엄지원, 박소담 주연의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예매권도 드립니다. 1인 2매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이니까요. 원하시는 공연과 이름 꼭 적으셔서 보내주십시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배달의 민족,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구론산 바몬드, 대광 AMC,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이스더원, 위닉스, 위니아 스포워셔, 팜스코, 롯데제과, 로얄팰리스, 보령제약, AHC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려고 가져온 노래는요,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이라는 곡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죠? 이 곡을 제가 어디서 맨 처음에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잊고 있다가 한 2, 3년 전? 누가 이 노래를 그냥 친구들하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부르는 걸 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그래, 이런 명곡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찾아 듣고, 그러면서 좀 제 플레이리스트에 다시 추가된 그런 곡인데 가사가 좋더라고요. 천천히 사랑하자고, 조금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나와 더 친근한 친구가 되어달라, 뭐 이런 가사도 있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런 노래를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요? 좀 천천히 사랑하는 게 좋나요? 가족분들? 오늘 그래요, 별에서 온 연애 하니까 거기서 좀 보내주세요. 천천히 하는 사랑이 좋은지 빨리 하는 사랑이 좋은지. 자,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듣겠습니다. That we met. Don't think that I'm not interested. I'm just playing hard to get.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듣고 오셨어요. 노래 좋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게 피아노랑 보컬만 딱 있으니까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음악에. 신기하죠? 뭔가 비어있을수록 더 귀를 사로잡는다는 것도 재밌고요. 신정원님, 여긴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슬로우 모션이 생각나 하루 종일 흥얼거렸는데 푸른밤에서 틀어주니 꼭 제 마음 읽힌 기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디시려나? 비가 왔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푸른밤과 좀 통하신 거죠? 해일 수도 있을지도. 주서연님,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해요. 가사가 뭔가 공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간에 꼭 꺼버린다는 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와 피아노뿐이다 보니까 잘못 부르면 상당히 지루할 수 있어요. 축축 처질 수 있어요. 조지희님, 쫑디 오늘 목소리가 침전물 가라앉은 바다 같아요. 아픈 건 아니죠? 아, 그래도 목소리 좋아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침전물 가라앉은 바다라는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은 건가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전물 가라앉은까지 읽었을 때 와 진짜 최악이다 생각했는데 뒤에 바다가 붙어 있어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네요. 아, 뭐 아픈 건 아니고요. 글쎄 그냥 오늘 기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소리 같은 건 사실 어느 날은 되게 신나다가 또 어느 날은 좀 딥한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제가 지금 안대를 하고 있어요. 한쪽 눈이 좀 결막염 때문에 일단 좀 감아두려고 눈 감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천천히 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자 읽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좀 더 침전물 가라앉은 목소리가 나는 건가? 김신아님, 출석이요. 덥다고 짜증내는 아들놈 옆에서 잠자라고 부채질 해주다 왔어요. 이거 근데 방송에서 아들놈이라고 말해도 돼요? 어쨌든 저 어릴 때 낮잠 자면 자는 내내 부채질 해주시던 외할머니가 생각이 문득 나네요. 이젠 연세가 많으셔서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부채질, 이제 날씨가 그만큼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더 잘하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뭐 특별한 일 없어도 연락 드리고 그러면 좋아하시니까 생각날 때마다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하시길 바랍니다. 김현회님, 안녕 쫑디. 저 지난달에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 관뒀다고 했던 청취자예요. 근 한 달간 백수 생활하고 내일 한 곳 면접 보러 가요. 집순이가 되어버리니 좀 답답하네요. 좋은 소식 있길 함께 바래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곳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연인 것 같아요. 회사나 이런 것도 다 직장, 회사, 뭐 내가 원하는 직종 이런 것들도 뭐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안 맞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다가 나한테 딱 맞는 남자, 여자를 찾는 것처럼 직장도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4737님,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서울로 상경하여 벌써 8년째 자취 생활 중인데요. 그와 동시에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한 것도 8년째가 되어갑니다. 이제 지상층으로 올라가고 싶어 방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맘에 드는 방을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열심히 구해보려고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8년 서울 오셨군요. 그래요. 8년째. 차근차근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룰 때 좀 스스로가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럴 때가 있죠. 집이라는 게 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좋은 안식처를 찾으시고요. 집은 진짜 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편한, 뭐 넓고 좁고 그걸 떠나서 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 장소로, 분위기를 가진 곳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1957님, 오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달밤에 옷 정리를 시작했어요. 항상 나가려고 하면 없던 옷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지금은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싹 정리하면 마음은 정리가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뭐랄까 좀 안정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리하면 복잡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고 오늘은 푹 주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에드시런의 콜드 커피, 그리고 키비, 그리고 샛별이 함께한 Where is the Clips 듣겠습니다.
like cold coffee in the morning. I'm drunk off last night's whiskey and coke. She'll make me shiver without warning and make me laugh as if I'm in on the joke. And you can stay with me forever. People feeling, people shouting, but you make me flying. 그대 거기 가만히 있어 날 한번 바라봐줘. 요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타 DJ가 선곡으로 원투펀치 날릴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야 이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몹시 놀라운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의 선곡표에 앙드레 가뇽 그리고 서른도가 있었다는 점. 도대체 그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밤 10시 여러분의 귀로 직접 확인하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FM for you 91.9. 사랑 앞에선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 말이 있죠. 줄리안 씨,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저희 부로도 똑같은 말 합니다. 그래요. 어떠세요? 이 말 동의하시는지? 완전 동의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먼 땅으로 왔죠. 사랑하는 분이 한국에 계신 거였어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사랑을 찾으러. 찾겠다는 마음도 있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국경과 나이엔 문제가 없어도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같은 듯 다른 남자와 여자의 미묘한 연애 고민을 함께 나눠봅시다. 별에서 온 연애. 네, 오늘 푸른밤은요 조금 글로벌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양질의 토크로 방송 분량 걱정 없게 만드는 글로벌 남자 대표 줄리안 씨, 어서 오십시오. 문사의 둘몽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금방. 좋은 밤 보내시라고 다들 그렇군요. 모든 사람에게. 네, 그리고 김소영 아나운서 함께 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소영입니다. 표준 FM 잠 못 드는 이유 김소영입니다. DJ시죠? 네.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아, 그죠? 감사합니다. 화사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네. 2712님 경산 내 경산 왔어.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줄리안 씨가 푸른밤에 오다니 반가워요라고. 저도 반갑습니다. 부르셔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반가워요. 그러니까 저는 줄리안 씨가 살짝 일찍 오셔서 네. 먼저 오셔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줄리안 씨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형님도 형님 아니에요. 저 90년생입니다. 몇 살이세요? 90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줄리안 씨 몇 나이가 어떻게 전 되시죠? 87년생이에요. 아, 형님. 그건 알아보고 왔어요. 동갑이네요. 그래요, 아. 형님. 그 김소영 씨가 87년생이시고. 원래 MC들이 주로 네. 저보다 나이 많거나 그런 그래요. 경우가 그래서 많죠. 순간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맞다 아이돌이라는 거를 순간적으로 이게 너무 프로페셔널하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오늘 다 처음 뵙는데 네. 오늘 좀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저희가 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유준화님, 소영 아나운서 나온다고 해서 푸른밤 들으러 왔어요. 잠 못 드는 이유 잘 듣고 있어요라고 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뭘 이거 오늘 나오시는 네. 거 이게 또 푸른밤에서 적극적으로 SNS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지를 해주셨죠, 맞아요. 저도 심각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많은 팬들도 오늘은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꼭 사진 찍고 오라고. 아, 그래요. 오늘 저랑 또 같은 모자 쓰고 오셨어요. 네 같은 브랜드 모자 다른 색깔로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 모자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지 인형 같은 느낌. 머리 색깔도 저보다 좀 하얗시고요. 나 약간 비슷해요. 아 오늘. 그래요? 네. 김소영 아나운서는 오늘
뭐 하다가 오신 거예요? 저 방금 전에 풀매 상태이신 것 네, 같은데. 2분 전에 네. 마감 뉴스, 자정 뉴스를 진행하고 아. 끝나자마자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래 감사합니다. 지각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좀 일찍 끝나서. 아닙니다. 이렇게 다행입니다. 또 시간 딱 맞춰서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게스트분들 이렇게 오시면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데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줄리안 씨, 네네. 국경도 나이도 없다 사랑엔 네.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보면 이렇게 나라는 어디서 왔냐는 것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만 통한다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가족도 또 이제 다른 문화거든요. 내가 그쵸. 어떤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나라도 그냥 다른 가족처럼 그냥 이제 뭐랄까 그렇게까지 먼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국경과 같은 나이나 사람이에요. 이런 건. 그래서 뭐 가끔씩 나이를 많이 먹다가 이제 좀 헤어지는 사람도 있는 그쵸, 반면에 한 80세 때 다시 연애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진짜로 나이는 불가하다고 사랑하고 불가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김소영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네. 나이랑 국경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 늙어가면서 보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김소영 아나운서. 아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국경이랑 나이가 다르면 예전에는 좀 아유 안 되겠지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관심이 가고 그렇군요. 매력인 것 같아요. 위로 관심 가시는 거예요? 밑으로 관심 가시는 별로 상관이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 애매모호한 경계. 네, 이제 약간 늙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연상 연하 나이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살 정도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아래로는 미성년자면 안 되겠죠. 아 철컹철컹 왜 이러세요? MBC 아나운서님 이런 말씀 하셔도 되나요? 아나운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안 될 것 그때 같고 당연히 안 되죠. 위로는 사실은 최근에 띠동갑 소개팅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그 아래로는 괜찮지 않을까? 10살, 네. 11살. 근데 뒷동갑 중에서도 진짜로 젊게 사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있을 수도 사실 있죠.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막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딱 숫자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보면 때는 사실 뭔가 우리 머릿속으로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숫자로 딱 보면은 뭔가 사실 주춤하게 되는 경우는 있긴 처음에는. 한 것 같아요. 사람 알기 전엔. 약간 어릴 때 좀 연상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줄리안 씨. 네, 저는 어릴 때 좀 많은 연상, 많은 연상이 아니라 많은 연상. 말에 네. 여자친구 이게 많았던 두 분이 다 연상이셨어요. 어릴 때. 네네. 한 명은 7살 더 많고 한 명 더 9살 더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좀 약간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이 배우고 항상 같이 이렇게 함께하면 되게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보다 밑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걸 이제 좀 약간 그게 이게 87년생들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건가 봐요. 87년생 저희 동갑인 거죠? 네. 그 공통점이 또 푸른밤에서 나오네요. 자, 두 분 섭외 전화 받으시고 좀 뭔가 망설이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는데 연애 코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평소에 연애 상담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방송에서 얘기하기에 조금 민감하거나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셨는지. 또 저는- 김수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네. 좀 더 여성분이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건 또 한 번 나와서 또 말하면 얘기하기가 사실 저는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너나 잘하지 누굴 상담해 이럴까봐 조금 찔렸죠. 괜찮아요. 저 지금 항상 푸른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솔로의 고착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굳어져가는 걸 느끼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상당히 오지랖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괜찮아요. 마음껏 하고 대리만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줄리안 씨는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한 연애에 대해서 잘 못해도 이제 주로 친구들한테 네. 잘 이게 약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치 같아요. 내 연애는 못해도 근데 나도 솔직히 오면서 이게 최근에 또 약간 그런 방송이나 들어오면 되게 약간 망설여요. 나는 그렇게 연애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내 스스로는.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그런 고민 있을 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오늘은 좀 나도 좀 많이 배우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줄리안 씨가 국적이 어떻게 되시죠? 전 벨기에에서 왔습니다. 벨기에. 네네. 벨기에 연애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가족분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고티의 I Feel Better 듣고 오겠습니다. 고티 벨기에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노래 듣기 전에 실시간 상담 보내주실 곳 한번 소영 아나운서가 소개해 네, 주시죠.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자,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벨기에 사람 고티의 I Feel Better 듣고 오겠습니다. There was a time I was down. I didn't know what to do. I was just stumbling around, thinking things could not improve. I couldn't look on the bright side of anything at all. 고티의 I Feel Better 듣고 오셨습니다. 아. 자, 노래 듣는 동안 정말 저희 셋이 많이 친해졌네요. 별별 얘기를 다 해. 자, 이소연님, 예? 유창한 한국말이 줄리안인 줄 몰랐네요. 복면가왕급 놀람이네요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말 정말 잘하시고 억양이 되게 자연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투가 좀 더 이렇게 낮고 천천히 말해요. 네. 근데 방송에서는 이제 흥분하다 보면 빨리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좀 많이 못 알아보실 것 같아. 많이 못 알아들어. 그죠.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줄리안이라고는 그, 잘 모르실 것 모를 수 같다고.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방송에서 들은 것보다 훨씬 좀 차분한 네, 느낌. 뭔가 남자다운 목소리예요. 아 오길 잘했네요. 기분 좋군요. 아, 이가은님, 이걸 제가 읽어요. 네, 본인이 주세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민망하네요. 읽어주세요. 쫑디, 옥달 언니를 대할 때랑 소영 언니 대할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옥달 언니들한테 일러야지. 이거를 꼭 일러주십시오, 가은 씨. 꼭 일러주세요. 꼭. 옥달 언니들 대할 때랑 제가 얼마나 다를 수도 있지. 왜? 손님이신데? 초면이니까. 아, 손님이시고 옥달 분들은 또 가족이고 아시죠? 옥상달빛 네, 두 저 분. 들었었어요. 그래요. 그 두 분이 지금 미국에서 또 공연이 있으셔서 와. 네. 다음 주도 좀 공연이 갑자기 잡혔으면 두 분 다시 또 오시게. 자, 그러면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죠. 별의소년의 첫 번째 사연, 강남구 1원 본동에서 Y씨가 보내주셨습니다. 2년 전 2013년 8월 말쯤 1년 만난 여자친구 제이와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더 많이 좋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그녀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저도 조금씩 이별이 찾아올 것 같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녀와 헤어지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페인처럼 술만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만큼 정신을 놓고 살았죠. 그런데 헤어지고 한 달 뒤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지? 힘들다고 술 담배 너무 많이 하지 마. 건강 상하니까. 어쩌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연락을 끝으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술김에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도 잘 지내라며 답장을 보내왔어요. 역시 연락은 그걸로 끝이었죠.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 저는 그녀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요. 미안한 마음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이의 전화번호가 떠올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많이 당황했지만 능글맞게 잘 지내냐고 나도 잘 지낸다며 안부를 주고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작년 가을 새벽 3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때 왜 나한테 전화했어? 지금 나 남자랑 같이 있는데 네 얘기했더니 너 때려줘야 되겠다고 하더라. 새벽 3시에 그것도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하니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당일 전 대답 안 하고 끊었고요. 반년 이상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후 또 제이에게 전화가 왔고 약간 우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또 술 먹다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우는 그녀를 2시간가량 위로해줬는데요.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또 냉정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술 적당히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꼭 밤 12시가 넘어서 술에 취해 울면서 전화가 와요. 한 번은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미안한 마음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제가 그녀를 못 잊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보고 싶어서 자꾸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혹시 저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헛된 기대를 하는 거라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꾸 연락을 해와서 마음 정리를 못하고 계신 Y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게 사연 읽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네, 지금 옥달 두 분과 함께 할 때는 가끔 그냥 감초처럼 들어가서 연기 조그마하기 뭐 이 정도였는데 전체를 소개하려니까 와 예, 쉽지가 않네요. 남자분 사연이라서.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신기한 게 3755님이 아 소영님 너무 아련해요. 점점점 이러셨는데 뭐가 신기한 거죠? 이 문자가 이게 원고에 네. 아련하게라고 써 있어요. 네네. 아, 그 전달이 됐군요. 신기합니다. 아, 구여친 스타일로 상당히 아. 아련하게 연기를 잘해 주셨다는 거. 근데 그러게요. 사실 소영 아나운서 목소리 자체가 좀 차분한 이런 게 있어서 그쵸. 이런 새벽 감성 아련한 목소리 네. 이런 거에 또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 최대한 나쁜 여자를 연기하려고 했는데 정말요? 그게 나쁜 여자였다고요? 경험에서 나왔던 건 아니죠. 아 경험이요? 아, 줄리안 씨 어떻게 들으셨는지. 되게 그 뭐랄까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딱 그 장면 같았어요. 아. 진짜로 딱 눈 감고 들으니까 나한테 한 말 같았어요. 내가 약간 찔렸어요. 남아영님이 여자는 여우임이 분명합니다라고 또 소영 아나운서의 연기를 평해 주셨고요. 김수영님 그 여자 정말 별로인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어장관리 같아요라고 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현주님도 이현주님도 새벽 술 취한 전 남친의 잔이급이네요. 맞아, 잔이. 아, 때려주고 싶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시 좀 해볼까요? 줄리안 씨, 벨기에에서는 이런 일이 있나요? 그건 진짜 전 세계적인. 아 벨기에에서도 잔이 일을 하나요? 새벽에. 아, 그러면 그 어디 가나 똑같죠. 특히 이제 술 더 취해서. 먹었으면 이제 약간의 오타도 들어가면서. 그건 어디 가나 다 그런 거. 사람이 아무래도 저녁이 되면 네. 많이 그립게 되고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쉽게 다시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했던 걸 갑자기 생각하면 약간 거기 좀 빠지게 되는 순간이면 좀 그렇게 똑같이 하죠. 저희 벨기에에서. 지금 이 여성분도 그러면 같은 이유로 조금 술 마시고 저녁이 되니까 전 남친 생각이 나서 또 연락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이 나서 하는 거 맞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깊은 생각으로 만날 마음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나 아니야. 근데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그 어장관이거나 아니면 약간 도도한 모습을 지키고 싶어서 약간 좀 나는 둘 중에서 지금 잘 고르지 못해요. 둘 중에서 하나인데 약간 좀 도도한 면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다음 날 아니야 나 아무렇지 않았어. 그런 거거나.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자로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 나의 방어 태세가 이제 술과 저녁의 분위기로 이렇게 무너졌다가 그렇죠. 낮이 되니까 아, 나 왜 그러지 정신 차려야지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방어 태세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소영 아나운서는 근데 좀 근데 만약에 진짜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밤마다 하면 이 사람이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알죠. 근데 계속 떠보고 그 다음 날은 아니야 이랬다가 심지어는 나 남자랑 같이 있는데 너 때려준대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거 진짜 나빴다. 그거는 좀 나빴어요. 약간 휘둘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해서 나 남자랑 같이 있는데 너 때려준대. 이런 전화 받으면 줄리안 씨 벨기에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벨기에도 하죠? 똑같이 당황합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나한테 진짜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그건 황당하죠. 그것 때문에 다시 담배 피웠대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로 뭔가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새벽 3시.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약간 가끔씩 좀 술 취하면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빠지는 맞아요. 여성분이나 남성분들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말로 자신 아니게
가는 것 같아.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지금 얘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초면인 세 분이서 이렇게 또 연애 얘기하니까 되게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되게 친해진 그죠. 광고 나가는 동안 이 여자분에 대한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맨날 술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정확히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3부에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오늘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오늘은 특별히 줄리안 씨 그리고 김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른 분들과 연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도 연애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방송에서. 광고 나가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앞서서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떻게 또 해야 할지 우리가 또 마무리를 지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네. 신나서 떠드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좀 드려야 돼요. 저희끼리 재밌지만 그래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0118님은 자기 연애가 잘 안 될 때마다 전화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거요. 그럼 어찌 보면 보험 같은 거죠? 약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확실히. 밤에 자니 이러면 마치 그 남자가 그동안 계속 나만 생각했던 거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하루 종일. 알고 보면 다른 여자랑 막 놀아놓고선 그냥 밤에는 안녕 자니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그 남자 되게 착했으면 네. 자기한테 착했으니까 이 남자분이 그때 말 잘 듣고 아니면 그때는 이게 약간 생각나는구나. 생각나고 딴 남자랑 안 될 때 진짜로 맞아. 얘 착했잖아 어차피 그래서 안 약간 될 좀, 때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나랑 이렇게 좀 관계가 유지되는 애는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힘든데 걔는 진짜 말 잘 듣고 그때 참 착했지. 예. 그래서 감성 충만해져서 자니 이렇게 해놓고 낮에는 왜냐면 나 지금 남자친구 만나야 되니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박효진님. 한번 떠보려고 연락했다가 남자가 휘둘리는 것 같으니까 본격적인 여우짓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다들 약간 분노하셨어요. 저도 완전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 뭐 또 윤주 씨랑 세진 씨가 있었으면 살인 예고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소영 씨와 줄리안 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절한 방송이 되고 있다라는 거. 사연 네. 주신 분의 그 여성 주인공은 상당히 지금 오늘 사연 온 거에 그럴 좀 것 고마워해야죠. 이은주님, 다시 만난다고 해도 같은 이유로 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네. 만나는 건 말도 안 되고 맞아요. 좀 단호하게 저런 말 할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주로 이제 자기네 둘이 문제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됐던 경우나 막 둘이 갑자기 되게 멀리 살거나 막 이런 경우면 이게 진짜 상관없는데 왠지 여기는 이제 약간 그런 경우 아니고 진짜 서로 안 맞았는데 약간 헤어졌던 것 같으면 다시 만나도 별로.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거면 맨정신으로 그쵸? 얘기해야죠. 맞아요. 이렇게 술 취해서 말하면 술 너무 많이 마셔. 안 되는 여자가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여자 완전 주당이야. 너무 자주 마셔. 그리고 문제는 둘이 계속 이게 유지하면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이분한테 이 남자분한테 그렇죠. 못 잊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여자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딱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 와서 뭐 그러면 또 그러면 불안하고. 나 지금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데 너 때려준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복수하기. 네. 어. 해보고 싶긴 복수하기. 하다. 자꾸 전화하니까 때려준대. 복수하기. 해보고 싶긴 되게 하다. 질척거리는 남과 여가 되겠네요. 그냥 제 생각엔 사연 보내주신 분 번호 바꾸시고 잠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것도 생각이. 아니 괜찮아요. 번호 바꾸도 힘들어요. 친구가 말하는데 번호 바꿨는데 전에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났던 여자분
번호였나 봐요. 자꾸 새벽에 전화 온대요. 이 번호를 잔이? 바꿨는데 말고. 이 번호를 가졌던 그쵸. 주인이 그렇죠. 되게 주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잔이가 계속 와. 맨날 잔이가 오고. 다 차단하십시오. 이 여성분과는 제 생각에는 관계를 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사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줄리안 씨는 소영 씨와 저와의 합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합이 좀 잘 맞나요, 줄리안 씨와? 저는 너무나 지금 솔직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방송 나갈 때보다 광고 나갈 때가 더 재밌죠? 그건 그렇죠. 우리들끼리 들을 때. 그냥 저희가 끝나고 네. 뵈는 걸로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초면이다 보니까 다들 어디까지 또 방송에 그러니까요. 얘기해도 그렇죠.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오늘 조금씩.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게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왜 마지막이라고 소영 씨 말씀하세요? 마지막 아닐 수도 아,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철벽하시네. 너무 좋은데? 소영 씨 철벽녀였어. 와. 줄리아 씨. 두도하네요. 어쩔 수 없네. 아니요. 우리 둘이 갑시다 그냥. 진짜 어떡해요. 슬프네요. 소영 씨한테 잔이 한번 보냅시다. 제가 술 먹고 잔이 아까 방송 출연 재밌었는데. 안 해주니? 말하면서. 자, 실시간 상담 바로 만나겠습니다. 김연희님 같은 학원에서 수업 듣는 오빠가 고백해오는 걸 며칠 전에 거절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술 마시고 학원에 안 오기도 하고 그 오빠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말 안 하고 자꾸 망가진 모습만 보여줘요. 뭐야? 괜히 죄책감이 드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일까요? 제가 상당히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보여주기식 정책, 보여주기식 뭐 공약, 네. 보여주기식 뭐 사랑? 행동, 사랑 이런 것들 상당히 큰 문제인데 보여주기식 고통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어, 하고 예. 있고 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세상을 다 이러는데 학원은 왜 나오는 거야?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요. 망가진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상당히 좀 1대1로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인들의 환경을 이용하려는 것 같아서 별로네요. 그러게 너무 소심해서 그런 건 같은데 근데 되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사람 되게 불편하게 만들. 죄책감 느끼게. 예. 학원 옮기게 만들겠어 지금. 다음 달부터 다른 학원 이직해야 되잖아요. 장예주님. 어제 집에 가는 길에 한 남성분이 저한테 호감을 보이면서 번호를 물어보셔서 번호를 드렸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걸까요? 아닐 수도 있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럼 경험 많으신 줄리안 씨가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막 책 보면 뭐 여자 잘 뭐 꼬시는 약간 반하게 하고 막 이런 어. 것들 보면 오. 주로 이렇게 처음 번호 타고 나서 그 연락 안 주면 여자가 생각을 하게 된대요. 미쳐. 지금 왔잖아 지금 여기. 지금 생각났네요. 여기 그러니까. 생각났어요. 여기까지 맞아, 보냈잖아요. 맞아. 그러면 생각하게 되니까 며칠 뒤에 보내려고. 며칠 뒤에 보내려고 하는 거면 선수구나. 성공한 거네. 아니면 같은 책 보셨구나 줄리안 씨랑. 네, 저랑 같은 책 봤구나. 네, 저랑 같은 학원 다녔구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지금 당장은 뭐 마음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다 스친 인연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연락 오면 올 거기 거예요.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가 서로 이제 느껴질 테니까요. 예주 그쵸. 씨도 약간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어. 번호를 줬잖아요. 그쵸, 연락 줬고. 오면 좋겠다. 근데 이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번호 물어보고 이렇게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처음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 저는 사실 한 번도 줘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 같아도. 어. 그러니까 그래요? 설령 인상이 좋으셔도. 되게 그러니까 도도하시네요. 아니요 도도해. 오빠 아까 프로그램도 아빠 철벽 시더니. 아니, 와. 줄리안 씨랑 종현 씨랑 술 드세요. 아니, 아까 아니 이따 끝나고 막 번호 물어보면 왠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완전 저 휴대폰이 없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책상 위에 여기 앞에 있는데. 있는데. 이거 엄마 거예요. 엄마 엄마 실드.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혹시나 겁이 나서. 아. 그러니까 혹시 이상한 분일 수도 있고 그쵸. 하니까. 좀 더 알아가고 근데 그런데 혹시나 근데 완전 사실 만날 요즘은 약간 후회가 돼요. 인연이었을 수도 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김수현 아나운서 씨를 보면 네. 번호 물으면 이양시신 지금 어떻게 건가요? 해야 되지? 지금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좀 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뭐 그쵸.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허유빈님. 허유빈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짝사랑해오던 오빠가 있는데요. 저는 피자를 무척 좋아하고요. 그 오빠는 피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오빠로부터 너 언제 시간 남아? 오빠가 피자 사줄게. 같이 먹자.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하셨어요. 난 그린라이트 오케이 고고. 이게 사실 그린라이트다 아니다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호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오빠가 피자를 정말 싫어하는 게 사실인지를 저는 알고 싶어요. 아 혹시 그냥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근데 진짜 싫다는 말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약간 있는데. 예? 그러니까 피자를 싫어하신 적 있어요? 피자는 아니고요. 저는 뭐 소주를 좋아하고 상대는 맥주만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소주 한 잔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소주를 싫어하는 걸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린라이트인가? 그러세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를 하는 위해서 거잖아요. 또 같이 자리를 해주는 거니까 이게 음. 첫 번째가 이제 뭐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나와 함께 있는 게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그린라이트 저도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거 방법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나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너 그거 좋아하니? 일부러 알아낸다. 싫어하는 게 뭐세요? 우리가 처음에 물어보면 막 작성해놔가지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 뭐예요? 싫어하는 거? 난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일단 먼저 프로필을 프로필에다. 메시지에 난 이게 되게 싫다. 나는 감자탕이 되게 싫다. 며칠 동안. 여기저기. 괜찮다. 6570님 오랜 시간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 그 애도 절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낯듯이 기뻤는데 이젠 더 답답해요. 왜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걸까요? 서로 좋아하는데 왜 아무런 진전이 없을까요? 이러다 아무 일 안 생기고 끝나버릴까 봐 걱정이 되지만 먼저 다가가기는 겁이 나네요. 제가 먼저 고백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표현 안 하면 모른다 주의거든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는 없어요 세상에. 없죠. 이게 부모님과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러니까 나 평생 함께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으면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거 근데 진짜로 여자분 같은데요. 네네. 먼저 고백하는 게 요새는 괜찮아요. 그게 매력적일 수도 있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좋아하는 저는 거? 심지어 요새는이 아니라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렇죠. 저도 예전부터 좋아했었지만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먼저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더 좋아요? 그쵸. 이미 특히 마음이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누구 통해서 일단 너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먼저 뭐 나랑 하면 둘이 뭐 하자. 영화 볼래 했다가 그다음에 슬슬 약간 뭐 이제 뭐 다가가거나 아니면 말 대충 하거나 뭐 좀. 근데 보통 여자들은 내가 먼저 하면 약간 좋다가도 좀 만만하게 볼까요? 에이 그렇지 그런 않아요. 생각 그러니까 하잖아요. 만만하게 보는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을 하면 안 되죠. 날 만만하게 보는 남자랑. 그 그건 남자 맞아요. 별로니까. 그 남자 별로니까. 날 좀 더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는 그 용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과 만나야죠. 이게 곧 서른을 앞두고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야. 그럼 이제야 좀 그렇구나. 다가가시는 건가요? 고백을 하는 게 사실 근데 저는 약간 난 절대 못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나는 날 좋아하는 거 확인 됐으니까 무조건 가도 되는 것 같아요.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긴 지금. 했으니. 근데 왜 걔는 막 나한테 들어가요? 안 해? 나한테 왜 먼저 소영 안 씨 해? 지금 그 사람이 왜 안 하냐고 저희한테 지금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왜 방송에 나오셔서 왜 걔는 나한테 안 해? 아니, 자꾸 2970님 개인 입장에서 아니 개인 얘기를 뭐 이렇게 막 혹시 저희 이야기를 안 사연 했네. 보내신 분이세요? 그죠? 뒷번호가 6570이세요? 소영 씨?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입했어요. 알겠습니다. 4262님. 남자들이 귀엽다고 하는 건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자, 이거 진짜 궁금하다. 자 남자들의 언어 이거 줄리안 진짜 씨. 궁금하다. 귀엽다. 귀엽다. 무조건은 호감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귀여울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귀엽지만 이성으로 호감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특히 귀엽다는 말 이제 내가 관심 없는 여자한테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말 같아요. 이쁘다는? 예쁘다는 이쁘다. 저는 근데 칭찬 잘하는 편이라서 사람한테. 근데 귀엽다는 말 정확히 이게 막 완벽한 그린라이트 그런 건 절대라고 아니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줄리안 씨의 의견이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귀엽다는 말은 괜찮아요. 근데 뭔가 터치가 있으면서 귀엽다라고 하는 건 완전 그린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말했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쵸. 귀엽다라고 했으면은 마음이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는 귀엽다가 진짜 너 참 귀엽다. 그러면 너 참 귀엽다요? 줄리안 씨 지금 왜요? 깜짝 벨기에어로 해주세요. 아, 너 참 귀엽다는 국어책에서도 안 나올 것 저 같은데. 앞으로 남자가 너 참 귀엽다 이러면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바로.
불어로 하면 tu es vraiment très mignonne. 오, 멋있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오, 멋있다. 너 참 귀엽다. 촉불어로 할까요? 네. 다 하시는구나. 수영 씨는 그럼 귀엽다, 예쁘다 어느 쪽을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야, 이런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저희가 따로 알아서 방송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노래는요, 리사 미첼의 네오폴리탄 드림스. 이 곡은 심희경님 신청곡입니다. You go and I'll be okay. I can dream the rest away. It's just a little touch of fate. It'll be okay. It sure takes its precious time, but it's got rights and so have I. 리사 미첼의 네오폴리탄 드림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성북구에서 PC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20살에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인데요. 학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미운 정도 생기고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남자친구만 보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제가 3월부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죠. 여자가 먼저 취업하게 되면 헤어진다고. 그 말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직장 다녀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초딩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참 순박하다, 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순박하고 맑은 걸 넘어서 무식해 보이거든요. 한 번은 저랑 같이 마트에 갔는데 남친의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당연히 오랜만이다 이 녀석. 너 고등학교 때 날 그렇게 속 썩이더니. 선생님은 그 한마디만 남긴 채 급하게 떠나셨는데요. 후다닥. 저는 도대체 얼마나 사고 많이 쳤으면 저런 말을 하셔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한테 속상을 끼쳐드렸거든. 속상을 끼쳐? 걱정을 끼쳐드린 거 아니고? 미안. 섞였다. 이런 식이에요. 한 번은 제가 선짓국을 못 먹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선짓국? 그게 뭐야? 선짓국 그거 있잖아, 빨간 피덩어리. 피를 먹어? 그걸 왜 먹어? 너 그런 것도 먹어? 징그러. 너 선지 몰라? 진짜 선지. 피라며 코피 같은 거 아니야? 선지도 모르고요. 피 덩어리다, 응고된 거다라고 했더니 응고는 또 뭔 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맞춤법 틀리는 사람이 제일 싫다면서 아예를 아의라고 쓰지 않나? 메르스를 메네즈라고 하지 않나?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문예창작과 나와서 지금도 맞춤법 관련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미흡하죠. 그래도 맞춤법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요즘 제가 일이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하면 연락 잘 안 한다고 삐치고 사랑한단 말 안 하면 삐치고 한 번은 제가 힘든 일이 많아서 전화로 한참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제 얘기만 하냐고 진심으로 화를 내는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삐치면 잘 풀리지도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야지 겨우 풀리는데 하루 종일 매달리듯 제가 사과해야 되니까 저도 짜증나서 사과 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땐 또 사과를 제가 안 한다고 삐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 어린아이 같고 순진해서 좋았는데 이젠 너무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자꾸 회사에 있는 한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그 사람은 남자친구와 다르게 남자다운 스타일이라 관심이 가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정답일까요? 막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자신이 없어요.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사귀는 건지 아니면 5년이란 시간이 제 발목을 붙잡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성북구에서 PC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단점으로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니, 소영 씨 네. 읽으시니까 네. 중간에 되게 짠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 감정이입이 되게 심하게 되고 여성분이 되게 안 돼 보여요. 그죠? 그런 게 있어서 남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 같고. 선지를 지금은 몰라. 분명히 다른 남자한테 눈 가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남자 눈 가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이런 느낌이야. 선지도 모르고. 잘못했네 남자가. 이게 다 지금 그렇게밖에 잘 안 나요. 최지원님이 남자친구가
외국인 아니죠? 아 지금 사연 읽으신 분은 벨기에에서 오신 분이 맞는데요. 남자친구분은 한국인입니다. 그러기에는 선지도 모르고 아예도 모르면 어, 막 이런 거 아세요? 모르니까. 선지 알아요? 선지 알죠. 저는 이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먹긴 합니다. 오, 그 아시는 거잖아요. 뭔지 근데 아는 거죠. 이 사연 남자 주인공 모르는 거죠. 6382님. 제 남동생 얘긴가요? 한우가 고기 부위인 줄 알았다는 제 동생. 아 한우가 고기 부위인 줄 어. 알았다. 마치 삼겹살이나 어떤 뭐, 부위 제일 좋아해? 난 한우. 어떤 부위 한우가 최고지. 한우가 최고죠, 야, 그럼. 한우가야 진짜. 한우, 한우가 밥이야. 귀엽다. 이건 근데. 귀엽다. 근데 좀 귀엽긴 귀여워 하다. 보여 이거. 최다희님. 최다희님은 무식한 거 맞아요. 순박하다는 건 콩깍지입니다. 저도 좀 한 표를 이쪽에 드리고 싶네요. 약간 네 그러네요. 근데 어. 무식한 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네, 조금 모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네. 말하기까지는 우리가 좀 잘 모르니까 음. 남자친구분이 그걸 좀 함부로 얘기하긴 힘들 것 같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맞춤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식 수준이 조금은 그럴 덜한 수도 것 같긴 해요. 있죠. 김지선님, 아 심하다. 남자친구분 되게 어리시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저희 대학 때도 나 여자가 먼저 취업하면 헤어진다 이런 게 약간 있었어요. 진리처럼 네네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꼭 남자친구가 멍청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취업하면 먼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고민도 많이 생기고 두려운 것도 많이 생기는데 맞아요. 남자친구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약간 남자친구가 약간 어리신 귀엽단 말 자꾸 하잖아요. 순박하다. 귀엽고 순박하다니까 약간 연애 스타일이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내가 원하는 남자는 이제 나랑 같이 알꿈달꿈하는 귀여운 남자였는데 귀여운 남자 좋아했다가 갑자기 이제는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힘드니까 기대고 싶은 나를 약간 이렇게 어깨를 딱 하고 감싸줄 수 있는 남자를 이제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하는 연애 상대 네.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어찌 같아요. 보면은 이게 남자친구의 좀 그런 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자친구의 장점도 그거는 단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금 강유진님도 회사 남자한테 호감 가는 걸 남친 탓하는 건 안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얘 왜 그래? 이 생각 드는 순간부터 그렇죠. 연애가 끝이라고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태기. 이제 단점이 보일 때. 커플들 두고 네. 잠깐 대화하는 거를 여러 한 몇백 명 상대로 했었던 연구가 있는데요. 금방 헤어질 커플들은 약간 너 또 왜 그래? 이런 말도 나올 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얘 진짜 얘 한심하다라고 말 나오면 그때는 완전 빨간 불이에요. 이분 완전 한심하게 근데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봤을 땐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되게 슬픈 사실이지만 이미 마음이 떠났던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그런 사실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1642님, 5년 동안 늘상 틀리던 맞춤법인데 유독 최근 들어 거슬리고 호감이 가는 분이 생긴 거 보니 마음이 떠나신 것 같네요. 아까 그 얘기네. 근데 이게 맞아요. 문제점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다른 단점이면 사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음. 뭐 너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나 좀 서운해. 근데 이게 맞춤법이라든지 뭐 약간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남자친구가 자존심이 있는데 난 너가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근데 말 또 못하죠. 사실 소영 씨는 그 뭐 맞춤법 같은 거에 상당히 좀 민감하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안 민감해요. 그래요? 저는 직업 때문에 다들 민감할 거라고 많이 먼저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뭐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 좀 많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맞춤법 뭐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직업병 어쨌든 생기지 않아요? 약간 예를 들면 뭐 메시지 같은 거 보낼 때는 사실 저도 편하게 쓸 때가 있는데 그쵸 그쵸. 오타도 해요? 오타도 쓰고 뭐 흐흐흐 크크크도 쓰죠. 근데 그러니까 틀린 걸 보면은 다시 고쳐주거나 전 절대 그러진 안 고쳐요. 않으세요? 아 그래요? 일부러 괜히 고쳤다가 일 같아요? 병 아니냐 이럴까봐 아. 그냥 넘겨요. 쿨한 척 편하게 지내렴이라면서 약간 쿨한 근데 척 눈에 하는 보이긴 거죠. 해요. 그러면 보이죠. 그렇죠. 예, 이건 되게 거슬리네요. 의식적으로 말 안 하는 거네, 의식적으로 그냥. 그냥 아니야. 내가 저거 얘기하면 제가 날 이상하게 보겠지. 근데 하고 싶어. 아니요, 하고 싶은 안 거야. 하고 참는 거야, 안 참는 거. 참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나랑 이렇게 좀 좋은 관심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더 덥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실외기. 실외기가 나도. 아니라 실외기. 나도 실외기 밉다. 이렇게 그래요? 보내야죠. 나한테 그러면 막 문자로 나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 그러면 일해라 절해라 안 할게. 일해라. 미안해. 와. 이렇게 해야죠. 아. 그러니까 형 씨 되게 맞춤법
예외네요. 되게 맞춰주시네요. 그러니까 맞춤법의 문제는 이분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사랑하면은 뭐 맞춤법을 그건 어떻게 진짜 하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약간 이제 무식하다는 생각 들었던 것 자체가. 그리고 이분이 5년 전에도 맞춤법 분명히 몰랐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맞춤법을 눈이 모르는 보이네. 게 싫은가? 그래요. 이게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떠났다라는 게 느껴지고 제 생각에는 마음이 떠나면 억지로 다시 이렇게 사랑을 붙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관계를 좀 멀리 좀 두고서 좀 서로의 뭐 모습을 다시 한번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자 위해서도 네. 그 남자하고 맞는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는 것도 솔직히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뭐 당장 헤어져라 뭐 마라 이런 얘기 저희가 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마음 자체가 많이 떠났다라는 건 아. 저희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으니. 근데 우리 코너가 되게 시크하네요. 왜요? 보통은 막 되게 희망을 줄 줄 알았는데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다 막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코너를 진행하는 사람이 일단 네. 제가 솔로기 때문에요. 막 다 헤어지라고 막 아니라고. 다 헤어지라고 다 싱글로 헤어지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이빛나리님 오늘 세 분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합이 잘 맞나요? 옥달 언니들께 미안하지만 진짜 재밌다. 감사합니다. 아, 뒤늦게 분- 되게 걱정돼요. 너무 막말을 많이 하고. 근데 아쉬워요. 소영 씨 다시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나- 완전 철벽 치시고 아니요. 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까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처음이자 진짜 마지막이겠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오죠. 아 정말요? 9048님 세 분 초면 맞죠? 소영 하나 몰아가는 게 거의 10년 친구 수준인데. 당황했습니다. 오늘. 아 네. 그래요? 네. 나중에 또 오셨으면 합니다. 네. 참여하기님이 정디 줄리안 소영 아나운서 조합이 처음엔 걱정했는데 재미지네요. 이 조합이 고정 가나요? 고정. 저는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두 분이 너무 좋고요. 일단 사람적으로도 되게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뭐 꼭 라디오뿐만이 아니어도 계속 좀 인연이 이어졌으면. 저도 너무 생각. 좋았어요. 용승훈 PD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네, 앞으로도 근데- 불러주세요. 또 솔직히 제가 네. 이제 비정상담 찍으면서 또 다른 샤이니 멤버 그쵸, 만났었는데 그쵸. 다들 우리 멤버들이 너무 예의 바르다고 아, 느꼈었거든요. 정말요? 근데 종현 씨도 이제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예의도 바르고 되게 사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아닙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오늘. 너무나 반가워요. 그래요. 또 오늘은 방송에서 만났지만 나중에는 방송 말고 또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또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네. 이제 아나운서님은 뭐 하러 가시나요? 글쎄요. 아나운서님 왜요? 글쎄요. 왜 대답 못하네요? 아 라디오 하잖아요 지금. 2시에 라디오 하시면서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요. 네. 줄리안 씨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커피소년 그리고 하은의 이게 사랑일까 들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와. 사는데 지쳐 모른 척했죠. 혼자도 괜찮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대를 만나는 나도 모르게 변해만 가요. 내가 왜 이런가요? 이게 사랑일까?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던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늘 낯선 걸 두려워했다. 학창 시절 새학년 새학기가 될 때면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땐 며칠 밤을 울면서 지내기도 했다. 익숙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게 익숙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나는 늘
무섭고 불안했다. 그건 대학에 들어가서도 첫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 앞에서 울거나 겉으로 티내진 않았지만 신경이 곤두서고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 그런데 얼마 전 함께 일을 했던 지금은 좀 더 좋은 환경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혜진아,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누군가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변화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수해야만 한다고 얘기한다. 이리저리 마음이 방황하는 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익숙한 정체와 낯선 발전, 그 사이의 나. 하루의 끝, 오늘은 정혜진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Singing Ants의 우주의 먼지 들으셨습니다. 하루의 끝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와,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저야 눈물을 흘리거나 막 그 정도로 힘들어하진 않았지만 사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걸 힘들어 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방송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진짜 조용히 그냥 여행 안 다니고 그냥 쉴 때도 뭐 어디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콕 박혀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좀 지금은 어찌 보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뭐 발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벽에 부딪히신 것 같은데, 글쎄 그 선택이야 본인이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스트레스랑 그리고 내가 발전할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 쪽으로 이렇게 또 옮겼을 때 얼마나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한 계산을 좀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하신 후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후회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찬주님, 제 얘기 같네요. 상황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지만 저도 그 낯설음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걸 알아서 응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다 괜찮아요. 괜찮아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지금 익숙한 것들을 돌아보면 어색할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시 새로운 것으로 간다고 해도 언젠간 익숙해질 겁니다. 권향실님, 30대 외로운 싱글이지만 월요일이 항상 기다려져요. 남의 연애 고민 듣는 꿀재미, 더불어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아이러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남들은 뭐 저런 것들도 있는데 저렇게 재밌게 이런저런 알콩달콩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 혼자인가? 그럴 수 있는데 나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마음을 닫고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둬야 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니까요. 서다연님, 오늘 유독 선곡도 좋고 게스트분들도 재미있어서 꿀잼이었네요. 시험 기간 시작이라 우울해서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펜 잡고 웃으면서 내일 시험 정리를 했네요. 4시까지 열심히 라디오 틀어놓고 공부해야겠어요. 쫑디 결마 겸 빨리 가라앉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요. 이게 불편하네요. 너무 한쪽 눈이 이게 좀 감고 있다 보니까 심각한 건 아닌데 혹시나 좀
덧날까봐 일부러 한쪽 눈을 계속 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대를 끼고 있는데 이게 역시 쉽지가 않네요. 오늘 근데 줄리안 씨와 소영 씨가 오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금즈느님, 언니가 메르스 환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감기약 하나를 먹고 자려다 푸른밤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오니 DJ가 종현 씨로 바뀌어 있네요.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 푸른밤 제가 또 맡고 있고요.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푸른밤 찾아주세요. 언니분이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방을 잘 하시고 우리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돼주시는 분들이니까 언니분에게도 제가 좀 감사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혜원님, 조기 종강이라 과제도 시험 공부도 밀렸는데 라디오 듣느라 과제 진행률이 망했네요. 내일 발표 잘하라고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혜원님 내일 발표 잘하시고요. 푸른밤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제시제이의 플래시 라이트. 이 곡은 5065님이 신청하셨고요.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When tomorrow comes, I'll be on my own, feeling frightened of the things that I don't know. When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And though the road is long, I look up to the sky, and in the dark I found lost hope.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열정도 없어요. 온전히 나를 돌아보고 보살피고 싶지만 그럴 여유도 없고요. 나 사랑법 뭐가 있을까요? 김채림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남들에게 하는 위로와 칭찬이 내게는 더 많이 필요해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은 잘 건네면서 내가 하는 실수에 대해 심각하게 자책하고 고통을 외면하는 경우가 은근 많은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도 칭찬과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다음에 잘해보자.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잘 다독이면서 살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끝곡 김가영님이 신청하신 김현우의 청소하던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크지도 않은 작은